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충주학연구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목을 충북 지역의 독립운동과 날라갔네요. 충주라고 돼 있었는데 충주라는 것이 지워졌네요. 처음에 제가 받은 거는 충청 지역의 독립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충북하고 충청하고, 그러니까 충청에서 충북하고 충남하고는 조금 역사적으로 문화적이라고 좀 차이가 있고,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충주는 대체적으로 한강 중앙문화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충주라든지 이쪽만 해도 우리가 서원문화권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하나는 한강문화권이고 하나는 아 뭡니까 윤곽문화권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문화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은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거나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주로 이제 강을 중심으로 옛날 교통수단이 주로 이제 강이었기 때문에 문화권이 이제 그렇게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충남 쪽하고 충북 쪽하고는 독립운동 내용을 봐도 조금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역을 좁혀가지고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그중에서 이제 충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충북 지역도 제가 또 살펴보니까 충북 지역도 충주 지역하고 청주 지역하고 그다음에 영동 지역 이렇게 조금 또 나눠지더라고요. 문화권 자체가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왜냐하면 충주 지역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강원도권하고 조금 비슷하게 연계돼 가지고 의병이라 이런 분들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충주 쪽에는 또 이제 충남 쪽 그쪽하고도 이제 상당히 많이 연관돼 있고 그다음에 이 영동 이쪽 지역으로 좀 내려가면 경상북도하고 또 연계가 돼 가지고 의병이라든지 3.1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어서 그런 차이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서 독립운동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주는 옛날에는 도청 소재지였다가 지금은 이제 도청 소재지마저 이제 다른 청주로 이제 옮겨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충주는 옛날부터 우리의 중원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우리의 중앙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의 나라의 이제 중앙이라고 항상 하는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비교적 많이 이제 충주 지역이 최근에는 많이 이제 소생이 됩니다만은 한때 충주 지역이 이제 청주로 도청소지지 옮겨가고 또 도로가 그쪽으로 뚫리고 철도가 그렇게 뚫리면서 충주 지역이 조금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로 치면은 사실 남한강 물줄기, 그 다음에 영남에 있는 물류들은 전부 다 낙동강을 타고 올라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백산맥에 있는 중령이라든지 조령, 이화령, 축풍령 여기를 거쳐서 남한강을 타고서 세곡선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갔죠. 그래서 상당히 교통의 물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독립운동도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내려가는 데가 거꾸로 가는가 이렇게 음, 이- 이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체적인 그 이야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의 방향이 우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장투쟁, 의열투쟁, 실력 양성운동, 외교운동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그 독립운동 하는 방향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군자금 모집은 뭐 모든 그 운동
그 방략들이 다 이제 군자금 모집을 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 국학운동, 언론운동,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이제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지리적인 개념하고 무슨 독립운동이나 우리 역사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방의 독립운동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기와 양상이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죠. 충북 지역의 경우에는 소백산맥과 촬영산맥 두 갈래로 뻗어 있고 남한강과 금강의 상류가 각각 북쪽과 남쪽에서 서북으로 흐르는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은 한강의 수원을 통해서 서울과 영남을 연결하고 서쪽으로 경부선이 지나고 충북선이 도내의 중심부를 관통하지만 산맥이 중점되어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따라서 이 독립운동을 우리는 그 나라를 빼앗긴 이후부터 이제 따진다고 할 때 대체로 의병 전쟁에서부터 독립운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그 버블이 돼가지고 맨 앞에가 바뀌었네. 충주성 전투가 아니고 이제 이게 제천 어, 의병입니다. 제천 의병이 1896년 1월 28일 유인석 선생을 총대장으로 해서 제천 의병이 이제 결성되었고요. 여기에 유인석 선생이 제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서학파의 강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유인석 선생, 그 화서학파 계열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인석 선생이 의병을 결성할 때 거기 나왔던 그 이춘영이라는 안승우, 신지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화서학파의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이 화서학파들이 중심이 돼서 유인석 선생을 받들어서 어, 제천의병이 이제 결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한 분이 선봉장이었던 김백선 선생인데, 김백선 선생은 우리가 잘 아는데 포수 출신입니다. 초기의 의병은 의병들 자체가 무력을 가지고서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포수들을 고용하거나 또는 포수가 스스로 여기에 자원해가지고 의병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백선 선생이 포수들을 인솔 하고서 제천의병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제천의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충주성 전투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죠. 이 충주성에 전투하고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그다음에 우리 관군들 이거를 제압하면서 충주성을 탈환합니다. 물론 이 충주성 탈환은 1896년 2월 1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15일이면 다시 충주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시간 동안에 당시에 친일에 앞장섰던 관찰사 김규식을 체포해서 처단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특히 전기의병을 보면은 전기의병의 시작을 우리는 어디로 봅니까? 대개 을미사변, 그 다음에 단발령 이렇게 봅니다. 을미사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래서 반발해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 해 말에 단발령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때 당시 유생들이 일으킨 의병들은 물론 국무시해라는 큰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분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사실 단발령이었습니다. 머리를 깎고 복식을 바꾸고 한다는 것은 당시의 유학자로서는 견디어낼 수 없는 수모였죠. 그래서 단발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제 어,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병은 대체적으로 전기의병, 중기의병, 후기의병의 세 개수로 나뉩니다. 그래서 중기의병은 대체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죠. 을사늑약이 체결될 즈음이 되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일제 거의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해 노일전쟁이 1904년에 일어납니다. 노일전쟁이 일어날 때 이미 일제는 노일전쟁을 기활해서 우리의 영토를 군용지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조정에서는 한마디 거기에서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병들이 을사늑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일어나는 의병 중에서 원영팔 의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운경 의병이라든가
노은구 의병, 이런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1907년이 되면은 뭐 이 지역에서 유명한 그 이경련 선생의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의병이 초기의 의병은 대개 유생 의병이었는데 이 이강령 선생은 당시에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으로 활동을 했던 명실상부한 무관 출신의 의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부대보다 화력과 그다음에 전술 전략 면에서 뛰어났던 그런 의병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강년 의병은 이제 주변에 있는, 민경호 의병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주로 강원 지역에 있었던 의병이고 신돌석 의병이 경상북도 지역에 있었던 그 의병들과 해서 연합전선을 해가지고 이강년 의병이 상당히 막강한 전투력으로 활동했다. 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강년 의병이야말로 의병다운 의병이다 할 정도로 상당히 그 활약이 컸던 의병을 우리가 의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기의병입니다. 후기의병은 주로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를 하게 되죠. 퇴위금 일사 사건을 기여로 해가지고 고종이 강제 퇴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미 7조약을 맺게 되면서 군대가 해산하고,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할 것은 바로 총포화약법 취치입니다. 이건 역사에서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총포화약법 취치라는 것은 뭐냐면 호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총기, 그다음에 화약을 전부 몰수합니다. 호수들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말로는 이제 총기 화약을 반납하게 되면 더 좋은 걸 총기를 준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이때 호수들이 생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호수들이 골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전기 중기에서도 많은 호수들이 활약을 했지만은 이 정미 후기 의병에서부터는 포수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때 군대 해산을 했기 때문에 진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대들, 시위대들, 이런 부대들이 무장을 가지고 그대로 탈출을 해가지고 의병에 합류하거나 또는 독자적인 의병을 꾸려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기 의병 중에서 이제 이 지역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백남기 선생하고 이제 권영일 의병장 이분인데 한 분은 충주분이고 한 분은 제천분이시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이강년 의병에서 선봉장하고 우선봉으로만 싸워 전투를 같이 했던 막역한 전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백남기 의병께서는 체포돼가지고 두 번이나 체포돼가지고 근 한 20년 넘게 우리나라 그 감옥의 형행 기록에 보면 보통 20년 넘은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20년이 거의 절대 한계선이었는데, 바로 백남기 선생도 20년 넘게 그 감옥 생활을 했던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권영일 선생도 같이 활동을 하다가 권영일 선생은 일찌감치 만주 쪽으로 망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못 만나고 한 분은 감옥으로 한 분은 망명해 있다가 나중에 늙으신 후에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제천과 충주를 오가면서 그 노년의 그 우정을 나누는데, 이 백남기 선생은 저희 그 조부님께서도 이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있고 또 독립운동사를 쓰신 분인데, 이 백남기 선생이 저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올라오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1960년대 초반인데 충주에서 서울까지 걸어 올라오셨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올라오셨는데 보니까 흰색, 옛날엔 다 흰색 한복들을 입고 있었는데 두루마기는 물론 없고 바지 저고리 한 섭을 입고 오는데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흰색 옷이 완전히 회색 옷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안에다 대가지고 새 옷을 내오라고 해가지고 새 옷을 입으라고 옆에 갖다 드렸는데 종래 새 옷을 입질 않으시더라고요. 일종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자존심 내지는 자기의 자격지심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강하게 있으셨겠죠. 며칠을 두 분이 그렇게 승강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새벽 일찍에 할아버지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그분이 벗어놓은 바지 저고리를 먼저 입고 앉아 계시니까 그때서야 새 옷을 입으시는 걸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만큼 그때 당시 이런 의병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자기 정신이라든지 자기 의지가 상당히 고결했던 분으로 저는 상당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남기 의병장이나 권영일 의병장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해 터울로 아마 세상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년에 좋은 우정 관계까지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비밀 결사 운동입니다. 1910년 드디어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해외로 망명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1910년에 일어난 것이 이제 비밀 결사 운동이라는 겁니다. 대놓고는 할 수 없으니까 비밀로 모이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조선국권회복단, 광복회, 조선국민회 이런 단체들이 있고요. 이건 대체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이제 분포가 좀 다릅니다. 조선국권회복단은 대체로 경상도 지역, 그 다음에 광복회는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조선국민회는 평안도 지역. 물론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대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계열별로도 조금 분류를 해보니까 의병 계열, 의병 출신들은 대개 독립의군부라든지 풍기광복단, 광복회, 민단조합 이렇게 돼 있고 계몽운동 계열은 대동청년단, 그다음에 조선국권회복단, 그다음에 조선국민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단조합을 보게 되면은 민단조합은 중심물이 이제 이동하라고 해서 이강년 의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1914년에 민단조합을 통해 가지고 군자금을 모아서 다시 의병을 일으킨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제 민단조합을 만드는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보면 이동하 선생이 충남 지역, 그다음에 이은영 선생이 충북, 그다음에 이세영 선생이 경북 지역 이렇게 나눠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어, 그렇게 이제 대한독립의군부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단조합에서는 실제적으로는 큰 활동을 못하고 군자금 활동도 그렇게 크게 활동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지역에서 초기에 의병전쟁을 이은 새로운 어, 비밀 결사 활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동청년단 이거는 사실 역사학계에서도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동청년단은 1909년에 만들어졌는데 일제시대 때 한 번도 발각이 되지 않았어요. 이 발각이 되었으면 이런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까발려져서 세상에 알려져 있을 텐데 일제 때 발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 후까지 존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래서 대동청년단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해단식까지 이제 하게 되지만은 끝내 대동청년단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경상도 출신의 이제 신민회, 그 다음에 교남개혁회, 달성친목회, 조선국권회복단,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백선 상회를 중심으로 한 안희재, 남형호, 서상열 이런 분들, 주로 이제 경상남북도 출신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충청도 지역의 인물들도 많이 합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보내는 과정에서 조금 혼나게 된 것 같네요. 충북 출신 인사는 제가 표에서 보는 대로만 그냥 요거는 사실은 이전에 우리 박걸순 교수님이 이제 정리를 좀 하셨던 거를 제가 채택을 그대로 한 건데 요거는 그냥 이런 분이 있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신백호 선생, 민강 소초 선생, 그다음에 김삼 선생, 김태희 선생, 신시호 선생 이분들은 다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광복회. 광복회를 우리가 눈여겨보는 게 이렇게 뭐 대한광복회라는 이름도 있고 광복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정상적인 이름은 그냥 광복회가 정상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1915년에 7월 15일 날 이거는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 인물들이 합쳐가지고 광복회를 만들었는데 이 중심 인물은 박상진 선생이었습니다. 이 박상진 선생은 의병장 허위 선생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무정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의하에 각 지역에
이런 조직을 만듭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조직을 치밀하게 짠 걸 볼 수 있고, 특히 뭐 함경도라든지 평안도 전국적인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박상진 선생은 나중에 체포돼서 사형당해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대 비밀결사가 정리가 좀 되면서 3.1운동, 1919년에 3.1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일어나게 되죠. 이 3.1운동은 전국 곳곳에 없는 곳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일어났고, 특히나 충북 지역에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충북 지역의 3.1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게 시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 배포는 사전에 그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는 한 10개 군데가 3월 1일 날 동시에 일어났고 나머지 지역은 그 독립선언서가 배포가 되는 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차들이 좀 있었고요. 이 충북 지역에서는 비교적 조금 늦게 이제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충북 지역에는 10개 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군도 빠짐없이 각 지역이 동참을 했다는 것이고, 특히 괴산이라든지 영동, 진천, 옥천, 장호원에서 3.1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는데요. 좀 특징적인 시위는 이 지역에서 주로 횃불, 충남이라든지 이 충북 지역에서 주로 횃불 시위 운동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통 일반 시위가 거리를 행진하면서 하는 이런 시위는 체포가 되고 희생이 많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산 속에 올라가서 횃불을 밤에 횃불을 올리면서 시위하는 것은 비교적 덜 체포가 되죠. 그래서 이런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그 촛불 시위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동맹 휴학을 하거나 상인들이 철시를 하거나 노동 파업을 일으키고 또 이제 납세 거부 운동까지 이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3.1 운동에 대해서 일제가 어떻게 처신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 3.1 운동, 평화적인 3.1 운동이 결과적으로 일제에 의해서 나중에 처음에 우리가 내세운 게 비폭력 항쟁이었다가 나중에는 폭력을 수반하는 이런 이제 항쟁으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북 지역의 경우에 특히나 우리가 좀 저거 할 것은 이제 괴산 장날에 홍명희 선생, 홍명희 선생이 주도로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나서 충주 지역,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당시에 가장 큰 한 1천여 명 정도가 참석한 그런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것은 한봉수 선생, 한봉수 의병장께서 의병에서 3.1 운동으로 전이되는, 이행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봉수 의병장께서는 의병에 참여하시고 이어서 3.1 운동에도 참여하시는, 또 거기 주도하시는 이런 이제 분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해할 것은 충북 지역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적어도 6분이 이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권동진, 신석구, 신홍식, 권병독, 정승수 선생. 물론 정충수 선생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6분이 이 지역에서 출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독립운동, 특히 3.1운동 할 때는 좀 기억해야 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일제적 기록에 의해서는 시위 58회 뭐 참여의 2만 7천 명 하는데 일제 기록은 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게 되도록이면 이 사건들을 축소했기 때문에 실제 기록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무대를 좀 옮겨가지고요. 이제 만주무장투쟁 쪽으로 좀 옮겨갑니다. 자, 3.1 운동이 끝나면서 많은 사람이 체포되고 더군다나 국내에서 더 이상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일제의 행정권이 닿지 않는 만주 지역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만주 지역에서는 그래서 주로 무장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 만주 무장투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흥무관 학교라든가 또 일찍 망명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경도 그다음에 그 북간도 지역에서는 간민회라든가 그다음에 그 서간도 지역에서는
나중에 한족회가 됩니다만 경학사라든가 부민단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교민들을 모아가지고 그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장단체를 그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서간도 지역의 그 단체를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경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무관학교로 우리 잘 알려진 이런 것이죠. 그다음에 백서농장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 이 백서농장은 마른 농장인데 농장은 아니고 일종의 병영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무기만 쥐어주면 빨리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무기도 제대로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군자금이나 이런 게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졸업생들을 모아가지고 한 2, 300명을 모아가지고 서간도 깊은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일종의 집체 훈련을 하면서 결전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 이때 1914년에 이것이 생기냐면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일본이 반드시 세계대전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가해서 일제를 제압할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1914년에 바로 백서농장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가 연합국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대전은 일제가 승리하는 전투가 되면서 우리가 그 참여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백서농장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준비는 했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북한도 얘기했지만 러시아 지역에서도 뭐 한적회라든지 권업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성 때문에 좀 이제 주마간산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자세한 건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책자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주투쟁에 참여한 그 충북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광 선생. 이분은 서간도에 가서 신흥관학교 교장을 하신 분이죠. 이광 선생도 독립운동사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고 앞으로 이제 충북 지역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더 기려서 충북 지역의 인물로서 좀 더 기려야 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식문학교 교장으로 그다음에 상하이로 와서 동제사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대한독립선언서의 선언을 서명을 하고 임시의정은 국회의원의 의원으로 참여하면서 나중에 임시정부 외교위원으로서 북경에 주로 있으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도왔던 그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신팔균 선생 우리가 기억 많이 하는데 신팔균 선생은 전통적으로 평산신 씨들의 조선조의 무장 출신들이 많았죠. 이 전통적인 무장 출신 그 집안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팔균 선생 일찍부터 대한제국의 육군 무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평안도 강계 진위대에 근무하고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니까 낙향에서 2월 청년 학교라는 것을 만듭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당시에 군인들이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면 대개 신식 학교들을 만들어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이런 활동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대동청년단에 가입을 하게 된 후에 1910년 만주로 망명해서 1919년이면은 철호군정서와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1924년에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대한통일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령관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마적단의 습격으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많은 운동 단체들이 있었지만은 상당히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일제 사주 또는 중국의 사주를 받았던 그 마적단들이 독립군을 또 괴롭혔다는 제3의 또 적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황학수 선생은 뭐 이 제천 지역에서 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이분은 처음에 무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론 나중에 이제 상해에 와가지고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광복군 충사령부 충사령관 대리까지 이제 역임하셨던 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찬 선생은 무장투쟁 단체였던 참의회 참의장으로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제천 분이신데 이강년 의병 진에 참여했다가 망명한 후에 이제
서반도에서 육군 참의부 참의장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동족들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순국하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정주혜 선생도 이제 그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일종의 이제 하얼빈에서 중간자 역할, 그다음에 그 정보기관의 역할을 이제 했던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나키스트의 의열 투쟁, 아나키스트의 의열 투쟁이 이따 발표에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단히 이름만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후에 아마 다음 발표하시는 분이 좀 더 세밀하게 발표하실 겁니다. 유자명 선생, 여러분 이쪽 분들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영준 선생 아나키스트로서 치열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유석현 선생은 나중에 광복회 회장까지 이제 하신 분인데, 예, 아나키스트 활동을 쭉 하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도 이게 좀 보불이 됐는데요. 이건 신간회가 이제 제목이 빠졌네요. 신간회의 회장이 이상재 선생이라는 건 다 알고, 그다음에 신간회 이쪽 지역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을 대표한 지역의 회장이 손현수, 그다음에 부회장이 정순방 선생 이렇게 해서 충북 지역의 신관회, 이거는 1920년대 중반 소위 60만 세 운동이라는 그 즈음을 해가지고 신관을 통해 가지고 좌우 합작 좌다우를 합작해서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여기에는 신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것도 제 여러분 유인물에 자세하게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책자 다시 정리해 놨으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어, 사회 속에서 자꾸 시간 독촉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마음이 바쁜데, 뭐 우리 흔히 이미 아시는 분들이죠.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서 뭐 신규식 선생이라든지 신규 선생, 정스만 신치호 선생,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신팔교 선생이라든지 이상설 선생 이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표로 보면 충청도 지역에 적지 않은 분들이 독립유공자로 돼 있는데 사실은 상당수가 한 80% 가까이 70% 이상이 충남 지역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충북 지역에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공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참여를 하지 않은 인원수도 적지만은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충청 지역의 이런 분들의 인물들 우리가 좀 기억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책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책자 46쪽에 보면은 맺은말이 있습니다. 이 맺은말만 제가 읽으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북 출신의 독립유공자들은 구한말 국권회복운동으로부터 광복을 쟁취하는 날까지 지역과 국내에서 물론 해외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충청 지역의 독립유공자를 살펴보면 1924년 8월 기준으로 전국으로 18,000여 명, 가운데 2,300여 명, 전체 12.9%가 충청 지역이고요. 충북 출신들이 한계를 두면은 유공자 수는 500여 명을 넘지 못합니다. 이 점은 이 지역을 연구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걸순 교수께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타 지역에 비해서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동 계열로 분류해 보니까 수밀운동이 가장 많고 의병투쟁이 두 번째, 다음으로는 국내 항일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로써 보면 충북 출신들의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시기 국내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론으로 투쟁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들의 개별적인 자료가 정리되고 운동 계열 또는 지역별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와 조명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충북 지역의 독립운동의 면면을 살펴볼 때 타 지역방에 비해 미약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이나 인물들의 활약상은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충북 지역의 제천의병은 한말 전기의병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며 비밀결사인 대동청년단과 광복회의 투쟁은 1910년대 비밀결사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단체였습니다.
충북지방의 만세 시위가 전국에서 가장 늦었다고 하나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손병희, 권동진, 신석구, 신홍식, 권병덕, 정충수 등 6인의 이 지역 출신입니다. 여기에 일찍이 고령신 시로서 산동 삼재라 일컫던 신규식, 신치호, 신배구 이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예관 신구시 선생은 일찍이 중국에 망명하여 신해 혁명에 참가하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인물이고, 단재 신치호 선생은 주체적인 민족사관의 바탕을 세운 일세 역사학자이며, 경부 신배구 선생은 사회주의 운동의 선구로서 조선공산당 창당의 주역이었으니 이들 모두가 충북 출신들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 참의장으로 만주무장투쟁의 신화적 존재였던 최천 백광원 선생은 충북 충주뿐입니다. 여기에 아나키스트이자 중국 최고의 농학자이며 육종학자였던 유자명 선생 또한 충주가 고향입니다. 충북에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으로 본거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 많은 운동단체 그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앞서 잠깐 얘기한 대로 이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돌아가신 박글순 교수께서 이미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그를 이을 수 있는 많은 후학들이 이 지역에서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지역, 충북 지역, 특히 충주 지역에 이런 독립운동사 앞으로 더 개발되고 더 조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